안녕하세요. 민도쌤입니다. 예, 국민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하이트 진로 2011년이 아니고 2021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누구나 정말 우리에게 친숙한 하이트 진로입니다. 그죠?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 공감하는 그 기업 하이트 진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 대졸 신입사원 공채가 시작되었고요. 뜨겁게 살자. 자, 여기 슬로건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뜨겁게 살자.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인재상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이 하이트 진로 그룹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알고 가자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자,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기업들 중에서 가장 편합니다. 말하기가. 왜냐? 여러분들 너무 친숙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보도록 하면, 자, 이쪽에서 하는 게 당연히 맥주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소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수 사업과 그리고 기타 사업 부문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맥주와 소주고요. 소주가 당연히 뭐 50% 이상을 원래 차지했고, 요즘에 광고에서도 많이 봤겠지만 테라가 엄청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 지원자 중에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포인트에 좀 착안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겠느냐? 자, 이렇게 변화무쌍하지 않은 기업은, 자, 이 자체가 중요하죠. 맥주, 소주가 사실 변화를 한다는 건 트렌드로 좀 녹여서 요즘에 그 청량감이라든지 탄산수를 좀 섞은 이런 테라처럼 이런 트렌드를 가미한 부분은 있지만은 기본적인 맥주와 소주의 이 정통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 쓸 때는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과 인재상의 접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정통성, 이 기본을 가지는 이 정통성을 상당히 중시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착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열정이라는 기본적인 인재상이 있고요. 그리고 헌신이라는 기본적인 인재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추후에 성장과정이라는 문항이 나올 거예요.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에피소드를 저 키워드에 좀 착안해서 쓰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권장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자, 각각의 내용을 잠깐 보면요. 열정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정통성에 나오죠. 그죠? 정통성이란 게 열정 안에 속겠구나. 그렇죠. 정통성이 뭐예요? 맥주와 소주는 변화무쌍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통성에 대한 이해를, 맥주업과 이 소주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열정을 좀 다해달라 이 얘기고, 그게 열정이고, 그 다음에 헌신은 나보다 우리보다는 고객, 이 고객 관련된 경험은, 그렇죠, 헌신 쪽으로 여러분들이 에피소드를 묶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창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나 어떠한 새로운 도전, 이런 경험들이 많은 친구들은 이 창의에 맞춰서 적어주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인재상을 기반으로 작성을 해보는 게 이제 성장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문항도 활용할 수 있고요. 우선은 성장과정에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주류업의 특성에 맞추어서 볼 때 인재상이 나오게 된 경위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에피소드, 자,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피소드를 구성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담당 업무와 자격 요건을 상당히 좀 한 번은 새겨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보자면 담당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영업이 제일 많은 인원을 뽑고 있어요. 그죠?
국내 영업에서 추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요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거래처라는 키워드, 그죠? 그리고 소비자, 그죠? 그래서 전국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국이란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학과 이 말은 모든 전공자들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자,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 그리고 브랜드 및 매출 관리를 중시하는구나.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착안해야 될 거는 외국어 능통자다. 그래서 해외 경험이나 외국어에 대한 자신만의 스페셜티가 있는 친구들은 요걸 좀 활용해 주자. 그리고 마케팅 직무입니다. 어떤 브랜드를 관리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브랜드 그리고 프로모션, 광고 이쪽 경험들을 상당히 선호하겠다라는 게 되어 있죠. 여기가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소서 문항이 세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몇 개의 에피소드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3개의 에피소드는 최소한 필요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는 진짜 관련된 게 너무 많아. 그럼 하나 정도 더 써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에피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드러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저기에서 나온 것처럼 나는 첫 번째 거래처 이렇게 써야 되겠다. 또는 나는 광고 경험이 있으니까 광고 경험을 바탕으로 써야 되겠다. 나는 외국어니까 어떠한 국과 관련된 경험을 써야 되겠다. 등등으로 각각의 컨셉을 잡아 두시는 게 상당히 편하겠죠.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재무 쪽에서는 계열사 실적 관리가 있고요. 사업 투자 관리 등이 있는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회계나 재무 쪽에 관련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좋고요. 사실 계열사의 실적 관리나 사업 투자 타당성 이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IT는 이 인프라와 정보 보호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잡고 쓰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연구 부문에서는 제품의 공정 관련된 경험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제품 개발 연구를 해본 친구들이 좋습니다. 그럼 뭘 공정하고 어떤 걸 개발했는 게 우대되느냐? 당연하죠. 식품, 생명과학, 이 화학 여기까지도 우대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친구들 꼭 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 품질 관리라는 게 있겠죠. 당연히 식품에서는 품질이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의 식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품의 품질 검사를 해본 이 경험들이 있다면 상당히 좋겠고요. 위와 마찬가지로 이런 전공자들인데 기본적으로 개발보다는 이거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테스트 위주의 또는 인증에 대한 경험들이 많은 친구들은 시험 성적이라든지 어떤 인증 이런 경험들이 많은 친구들은 연구보다는 품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도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인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해서 보면 전기전자 자동화 설비예요. 설비.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설비 관련된 또는 비슷한 말이지만 장비 설비를 유지보수해 본 경험들이 있는 친구들은 내가 어떤 장비를 다뤄보고 어떤 설비를 다뤄본 경험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개인 컨텐츠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 공무 업무에 지원을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양조입니다. 주류를 제조하고 원료 취급하고 가공하는 업무인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주류를 제조해 본 친구들은 많지는 않을 테지만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식품 생명과 화학 관련된 친구들은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주류 쪽에 그 요소나 효소 같은 거를 연구해 본 친구들도 꽤 있긴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활용을 해보셔도 상당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환경관리 요즘에 정말 중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ESG라는 트렌드가 최근에 글로벌 기업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는 수질, 대기,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이쪽 에피소드를 써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대사항은 이력서에도 여러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드러내주시면 더더욱 좋겠고요. 안전관리입니다. 기본적인 산업안전관리
관련돼서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들이 있다. 그럼 요게 산업안전관리보호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장관리 안에서도 이제 파트별로 맡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산업안전관리, 이 안전관리, 산업보건 이런 식으로 그런 경험들이나 그런 개인 컨텐츠가 있는 분들은 안전기사 자격증을 소지하면 당연히 우대되고요. 산업안전 관련 학과 친구들은 선호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맞는 쪽을 보시는데요. 우선은 어떻게 보시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담당 업무와 자격 요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담당 업무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될 거는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역량 키워드를 여기서 먼저 세팅을 해 두셔야 돼요. 어떤 걸로 쓰겠다. 여기서 세팅을 하지 않고 쓰는 친구들은요, 그냥 맨땅에 헤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역량 키워드를 세팅을 여기서 해서 나는 거래처를 세팅해 놓고 쓰겠다. 그래서 억지로 거래처 관련돼서 나 좀 할 수 있어요 라고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정보보호 관련해서 제가 좀 스페셜티가 있습니다. 저는 광고 관련해서 스페셜티가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드러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상대방들이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뜨겁게 살자 슬로건을 다시 한번 외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항은 전통적으로 세 문항이 나왔습니다. 이 전통적인 문항이니까 기본적으로 3개의 에피소드는 아까 필요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3개를 이렇게 적어주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1번 문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항, 본인의 성장 과정하고 지원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자, 본인의 성장 과정 및 지원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 요거는 성장 과정과 지원 직무 역량을 조금 믹스한 문항인데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아예 이렇게 끊어버리면 되고요. 다시 한번 끊을게요. 이 정도로 끊으면 되고요. 사실 성장 과정에서는 제가 앞서서 그래서 요거를 강조했거든요. 여러분들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까 인재상 키워드가 있었죠. 내가 어떠한 키워드에 좀 맞출 수 있는지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보면 헌신이다. 내가 헌신과 관련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고객 또는 거래처 관리를 상당히 중시하며 성장했습니다. 또는 이런 가치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라는 식으로 본인이 뭘 중시하는지를 조금 더 체크를 하면서 가자고요. 또는 품질, 안전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어찌됐건 제가 어디에 착안합니까? 그렇죠. 주요 업무에 맞춰서 착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하이트 진로의 홈페이지 꼭 들어가셔가지고 직무 소개를 정말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직무 소개에 들어가면 영업기획, 채권관리 각각 뭘 하는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업기획에서는 프리미엄 주류하고 수입 맥주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매 계획을 세우고 거래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전략들 이런 것들도 다 영업 쪽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느냐, 이제 채널 할인점, 체인 슈퍼, 편의점, 농협 등에서 판매 촉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래처들을 다 포함하는 게 이제 영업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좀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선정하라. 그리고 거기서 어떤 키워드를 할 것인지를 선정해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300자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관련된 에피소드 당연히 써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이 녀석인데 강점과 약점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강점과 약점을 쓰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점은 여러분들의 당연히 스페셜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무 역량이 있느냐. 그렇죠? 직무 역량. 내가 직무에서 뭘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약점은 내가 위크 포인트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보면 되게 저 영어 못해요 이러면 잘 봐요. 여기에서 외국어 능통자인데 영어가 부족해요. 이러면 뽑겠습니까?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보완점이나 개선점 잘하긴 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훨씬 더 어필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지금도 나름 하고 있지만은 내가 개선하고 있는, 보완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하시면 자, 두 개의 또 다른 잠재 역량으로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을 다른 말로 잠재 역량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막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이거 기출문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또 하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에피소드 한 2개 정도 구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너무 빠지시지 말고요. 강점 약점에 조금 더 포인트 맞춰서 이게 600에서 700자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약점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잠재 역량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써주자.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본인의 어려운 목표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려운 목표. 자, 극복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성취했어요. 그죠? 결론은 어려운 목표가 뭐였느냐 또는 상황을 극복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또는이잖아요. 결론은 이 녀석이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이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이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오면 저의 어떤 상황을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여기서 저의 어려운 목표는 또는 저는 어떤 상황을 극복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시고 이 상황을 극복한 게 뭐냐? 이게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보여주라고 했죠. 그럼 직무 역량 어디서 잡으라고 했어요? 그쵸? 앞에 역량 키워드 세팅 값에서 찾아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 있죠. 자동화 설비나 또는 브랜드 관리 또는 소비자 관리 이런 식으로 자, 나는 브랜드 관리라는 어려운 목표 또는 광고 전략이라는 어려운 목표 또는 내가 품질 또는 산업안전, 환경안전이라는 어려운 목표 등등 여러분들이 자신의 지원 직무에 맞는 이 키워드를 그래서 제가 먼저 세팅을 해 두라는 겁니다. 이걸 세팅을 해 두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거 나오니까 딱 분석하는 순간 바로 나와버리죠. 그죠? 바로 이거예요. 자소서를 어려운 이유는 뭘 써야 될지 전략이 명확치 않으니까 주저리 본인이 썼지만은 내가 지금 뭘 쓰고 있나 이렇게 다시 한번 회의감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어 동사 막 1형식 2형식 막 이런 분석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것을 분석해서 성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성취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과연 몇 명이 성취가 우와 할 만큼 있을까요? 취준생 여러분들 과정을 중시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력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탈스펙을 우리가 주장하는 입장에서 너무 성취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눅들거나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민도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취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나 스펙을 좀 많이 봐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성취해서 결과가 없더라도 주눅들지 말고 이런 거 그래도 잘할 수 있는 이유를 드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먼저 포인트를 잡아주고요. 키워드 세팅 값으로 아까 주요 업무에서 세팅값 잡는다고 했어요. 주요 업무에서 꼭 세팅값 잡아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주요 업무에서 어떻게 하라? 키워드 세팅값, 역량 세팅값을 꼭 잡아주라. 저거 생각 없이 직무에 계신 분들이 올려놓은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럼 여기와 관련된 이제 에피소드를 써주는데 에피소드는 1번 어떠한 경험이었는지를 또는 어떠한 프로젝트 여러분들 이공계생들은 과제나 실험 연구 다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what to do, how to do로 구성해 주시면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성취 경험이 있다. 당연히 뭐 플러스 알파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드러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원 동기 및 지원 동기도 쓰라고 하네요. 자, 기업 분석이 들어가는 거고요. 지원 동기 및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에 괄호가 나와 있어요. 괄호. 이런 괄호들을 표현할 때는 여러분 상당히 그냥 대충 나왔겠어요? 괄호는 회사에서 말하는 이 괄호는요. 예시를 나타냈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시는 회사에서 항상 보고서를 쓰거나 이러한 공식적인 오피셜한 내용에서 예시를 이 괄호를 줬다는 거는 활용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원 동기 및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이유를 드러내는데 사실 이런 거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비슷하지 않게 가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지원 동기 하면 뭐 테라 맛있어요. 그죠? 또는 진로 is back. 진로 맛있어요. 참 이슬 뭐 일품 진로 지금 뭐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나오고 있죠. 등등 뭐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그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른 친구들 이거 몰라요? 제가 이 강의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너무 친숙한 브랜드다. 1일 1 소주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친숙한 이게 양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만큼 친숙한 우리의 일상생활에 쏙 들어와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단순 소비자 관점에서 맛있습니다. 좋아요. 어제도 마셨어요. 그래서 지원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비자 관점에서 그냥 소비자로서 그냥 굿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어제도 일품질로 마시고 그 기운을 빗대어서 지금 자소서 쓰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일품이에요. 화이트 진로.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저도 이 주류 업계 쓰다 보니까 좀 많이 흥분하네요. 여러분들 지금 맨정신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지원 동기에서 이렇게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지원 동기에서는 어찌됐건 자,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써주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에서 두 줄 정도를 써주는 게 간단히 미끼 정도로 역할을 할 거고요. 일품 진로가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전공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화 설비 이 업무를 하는 공무 직무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주나 맥주에서 이 자동화 설비에 필요한 인프라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기공학도로서의 역할을 써주거나 또는 니네 이 맥주 브랜드가 가지는 이 커뮤니케이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맥주를 우리가 브랜드 전략할 때 이런 브랜드를 전략하고 싶어서 지원하고 싶었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이렇게 써주는 거죠.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지만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테라라는 게 브랜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를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얘 브랜드 전략이 어떨까? 얘 광고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뭐 또 여러분들이 그 수준에서 막 분석하고 이러려면 머리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을 빌려야 돼요? 그렇죠. 기사나 블로그나 이런 파워 유튜버들을 활용해서 브랜드 전략이나 광고 전략들 또는 얘네가 어떠한 제조 공법 등이 있는지 제조 공법 등 그죠? 이 비밀을 알려는 게 아니고 맥주나 이런 게 참 특이한 밑에 천연 안반수를 이용한 이런 제조 공법들 또는 이런 식품 공학법들이 있구나라는 식으로 각 전공에서 바라봐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요. 테라를 바라볼 때 식품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마케팅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식품공학도가 바라보는 거랑 광고공학도가 광고학과 친구가 바라보는 관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다르죠. 그걸 원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둘 다 식품공학도도 광고학과 친구도 그냥 테라 너무 맛있어요. 저희는 진짜 요즘 테슬라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한다. 그건 의미가 없죠. 이 친구 전공이 보이게, 여러분들의 전공 관점이 보이게끔 접근을 하면 상당히 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합하죠. 라는 적합한 이유는 하면서 요거와 요거에 관련된 에피소드로 그대로 이끌어 가시면 띵동 되겠죠. 쓰는 방식은 당연히 에피소드 1번, 2번 what to do, 3번 how to do. 됐죠? 깔끔하죠? 저 혼자 맨날 깔끔하다고 표현해서 죄송하긴 한데 접근 방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미끼를 잘 제시하라.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가지고 맛있어요 이렇게 허무 개그를 치지 말고요. 그거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만 10% 이상 주류 반입이 가능한 친구들은 다 그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고학력자들이에요. 고학력자. 제가 아끼는 우리의 구독자이자 멘티들인 여러분들은 고학력자예요. 고학력자 티를 내줘야 되겠죠. 학점을 내주라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식품공학도로서 광고학과 졸업생으로서 또는 내가 경영학도로서 또는 회계공학도로서 이쪽의 매출 구조라든지 또는 경영 관점에서 보는 이 비즈니스 구조, 이 테라의 매출 구조 또는 테라의 식품공학도에서 보는 얘의 연구할 때 요 안에 들어가는 효모의 성질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보여주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련된 경험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3번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어찌 보면 조금 더 유추 적용하고 응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이 기업 분석을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접근했던 소비자로서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전공학도에서 바라보는 참이슬과 일품진로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자신의 전공 관점에서 꼭 보여주라는 말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강의 정신없이 저도 조금 흥분이 됐어요. 흥분하면서 얘기 드렸지만은 아주 털끝만큼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제가 항상 요즘 준비하는 게 라이브 방송입니다. 라이브 방송 매주 토요일 10시에 진행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질문하고 우리 많이 친해지자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